삼성전자가 최근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로 팹을 건설하는데 400조를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하죠. 그런데 산업용수와 전력 등등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야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 뉴스에 매몰되어 계신다면 주식으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마이크론의 주가가 10% 넘게 빠지면서 국내 반도체 시장이 출렁이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런 만큼 시장의 시선은 다음 주에 발표가 예정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예상치와 그리고 오늘처럼 당장 시초가부터 어떻게 매도 타점을 대응을 해야 변동성이 큰 최근의 국장의 분위기에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인데요. 세력들의 매집이 끝났지만 이 시장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종목들까지 차근차근 영상에서 모두 공개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멍든 파란 주식을 빨갛게 만들어주는 주단풍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뉴스 보고 또 가슴 철렁하셨겠죠. 간밤에 미국장에서 마이크론이 10% 넘게 급락을 하니까 국장 반도체주들이 영향을 받고 출렁거린다고 해서 벌써부터 짐 싸서 도망갈 궁리부터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잔파도에 흔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물량들을 뺏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마이크론 빠진다고 해서 막 삼성전자 끝났다면서 호들갑 떠는 사람들 주위에 있으면 손절하십시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 못 버는 겁니다. 물론 마이크론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건 팩트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숨만 보고 겁을 먹을 때 진짜 고수들은 나무를 본다는 거죠. 단언컨대 마이크론의 단기적인 급락과 삼성전자의 길은 완벽히 다릅니다. 마이크론이 주춤하든 말건 간에 삼성전자는 지금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활주로를 맹렬하게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당장 다음 주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숫자 예측을 한번 똑똑히 보십시오. 시장의 전망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매출액만 무려 172조 1108억 원, 영업이익은 85조 1193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720%나 폭등한다는 소리죠. 상반기 일회성 성과급을 떼고 나면 실제 정상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가뿐히 넘길 거라는 분석이 쏟아지고 있죠.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가 열리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부터 기업용 SSD까지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구조적인 공급 부족 사태에 쇼티지가 2028년까지 쫙 깔려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저는 잘 모르지만 부동산 개발 붐이 일어났을 때 기억해보세요. 수요는 폭발하는데 이 땅이 없으면 부르는 게 값이 되죠. 지금 반도체 시장이 딱 그 짝입니다. 엔비디아의 HBM4 첫 납품 뚫어내면서 본격적인 추격과 독식 체제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마이크론 하나 흔들렸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버립니까? 여러분들 매국노 아니잖아요. 이건 굴러 들어온 황금 덩어리를 여러분들의 발로 직접 걷어차는 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던 실적의 숫자를 보고 당장 삼성전자 들어가야지 하면서 무지성으로 뛰어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수 중에 하수인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엄청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AI 반도체와 HBM을 도대체 어디다 얹어서 조립을 할까요? 열을 받으면 다 휘어버리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으로는 이러한 고온과 고전압의 괴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런 엄청난 부품을 받아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그릇, 바로 유리기판의 시대가 무조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AI 반도체 랠리에 가장 밑바탕을 깔아주면서 진짜 주도권을 쥐게 될 핵심은 바로 유리기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관과 외인들이 실적 발표 뉴스 뒤에 숨어서 바닥부터 조용히 쓸어 담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 진또배기 숨은 종목을 찾았습니다. 저한테 딱 들킨 거죠. 자, 그러니까 제발 눈앞에 찰랑찰랑대는 마이크론발 잔파도만 보지 마시고 그 밑을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실적과 기술의 파도를 타셔야 됩니다. 글로벌 공급 부족에 실적 잭팟이 터지고 있고 삼성전자의 반격 시나리오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제 말도 싸가지 없는 거 압니다. 그런데 백날 첫날 맨날 듣기 좋은 소리, 위로하는 소리 하면서 정작 여러분들의 계좌는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내뜨고 있는 전문가들 백날 쫓아다녀봐야 남는 건 깡통 차는 것뿐입니다. 싸가지가 없어도 확실하게 계좌 수익을 불려줄 수 있는 사람, 이 주단풍이를 믿으십시오. 남들이 마이크론 쇼콘이 뭐니 하면서 공포에 질려서 발발 떨 때 뚝심 있게 이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과 맞물린 유리기판 숨겨진 종목 하나 꽉 잡고 계시면 머지않아서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가 아주 붉게 제 이름 단풍처럼 화려하게 물드는 걸 두 눈 똑똑히 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걸 까먹을 뻔했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는 당연히 오를 여력이 큰 종목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함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이크론발 급락의 여파로 흔들리는 와중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실적을 향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초가부터 오늘처럼 크게 오르는 장면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패닉셀 한다는 건 손해라는 거죠. 요새 국장 보십시오. 하루 등락폭이 예전에 한 달치잖아요. 그쵸? 여기서 평소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손실만 키우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더 문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기 힘들다는 거죠. 집안일하고 회사에서 일하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 보느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감도 안 잡히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대신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화면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전화번호 010-228-1488로 삼성 단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이 주단풍이가 분단위로 차트랑 뉴스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상승이 나오면 매도 타점을, 하락이 나오면 매수 타점을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저 믿고 따라오세요. 그냥. 코스피가 8천까지 달성한 지금, 그 이후에는 여러 영향이 있겠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그 이유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왜 다시 반도체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그 이야기는 결국 인공지능 AI에서 시작이 됩니다. 잠깐 옛날 이야기 해볼까요? 예전의 컴퓨터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면 됐습니다. 계산하고 저장하고 보여주면 그만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AI는 다릅니다. 챗GPT, 제미나이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 자율주행, 이미지 생성 AI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시스템들은 단 한 번의 추론을 위해서도 수십억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터집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발생하는 열과 전력의 소모가 기존의 반도체 구조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도달해버린 거죠. 칩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그 칩을 받쳐주는 판과 연결 통로가 옛날 방식의 그대로라면 결국 과부하로 반도체가 멈춰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칩 자체를 작게 만드는 초미세 공정에만 목숨을 걸었습니다. 2나노, 3나노 하면서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수준으로 회로를 줄여왔죠. 하지만 이제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것은 물리적인 한계, 무어의 법칙에 벽에 부딪혔고 비용도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시선은 칩 자체가 아니라 칩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쌓고 또 연결할 것이라는 패키징 기술로 옮겨갔죠. 작년에 한미 반도체와 같은 소부장주, 즉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수배씩 폭등했던 이유도 바로 이 칩을 높게 쌓아 올리는 HBM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HBM이 뭘까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본 적은 많지만 무슨 뜻인지, 또 해외에 엔비디아나 구글,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왜 원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HBM, 그 뜻은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뜻인데요. 즉 HBM은 메모리 칩을 마치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린 뒤 층과 층 사이를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처럼 TSV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미세한 구리 기둥으로 관통시킨 뒤 연결한 구조의 메모리입니다. 덕분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로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듯이 반도체도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즉 대역폭이
기존 메모리 대비 수십 배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그 압도적인 성능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HBM 덕분이었고, 한미 반도체는 이 칩들을 정밀하게 쌓아 붙일 수 있는 TC 본더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주가가 수배 폭등하는 데 성공을 했던 거죠. 소부장 기업들이 대형 반도체 기업들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움직이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칩을 잘 쌓아도 결국 그 칩들이 올라가는 바닥판, 즉 기판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현재 반도체에 쓰이는 FCVGA 플립 칩볼 그리드 어레이라고 불리는 이 유기 기판은 사실 정교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판입니다. 플라스틱은 열에 약해서 조금만 뜨거워도 휘어지는 워피지 현상이 생깁니다. 이는 열 팽창률이 높다는 사실인데, 쉽게 말해서 여름철 아스팔트처럼 열을 받으면 늘어나고 뒤틀리게 된다는 거죠. AI 반도체는 엄청난 열을 뿜어내는데 그 위에 올라앉은 판이 조금씩 뒤틀리면 연결이 끊어지고 오작동이 생기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표면이 거칠다는 건데요. 플라스틱 표면은 아무리 매끄럽게 만들어도 유리에 비하면 울퉁불퉁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로를 새기는 선폭이 수십 마이크로미터, 즉 머리카락 굵기의 수십 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면 플라스틱의 그 거친 표면 때문에 반도체의 회로가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등장한 구원투소가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유리는 열 팽창률이 플라스틱 대비 압도적으로 낮아서 고열에도 변형이 거의 없고요. 표면은 원자 단위로 매끄럽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정밀하게 회로를 새길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면적에서 최대 10배나 많은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고요. 전력 소모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비 최대 50%까지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죠. 비포장의 울퉁불퉁한 황토길이었던 반도체의 길을 매끄러운 아스팔트 고속도로로 바꾸는 혁명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유리기판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더 매끄럽고 열에 강해서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TGV 유리관통 전극 기술에 있습니다. 유리기판 위에 칩들을 연결하려면 유리판을 관통하는 아주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에 구리를 채워서 전기 신호가 흐르는 통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구멍 하나의 지름이 불과 수십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보다 훨씬 가르고, 또한 이 구멍을 수만 개까지 뚫어내야 됩니다. 문제는 유리가 흠집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건데요.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이라도 생기면 그 균열이 유리 전체로 퍼져서 기판 전체를 쓸 수 없게 돼버리죠. 그래서 레이저로 초정밀 가공하는 LIDE 기술, 즉 레이저 유도 신층 심각 기술이 필수입니다. 이 TGV 공정이 얼마나 정교하냐에 따라서 기판의 성능과 수율을 결정하게 되죠. 이 한 가지 공정을 잘하는 기업이 이 반도체 판의 전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입니다. 결정적으로 유리기판이 반도체의 미래를 독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빛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의 반도체 안에서 신호는 구리선을 타고 전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전기 신호는 속도가 빠를수록, 그리고 데이터가 많을수록 저항이 생기고 열이 발생합니다. 반면 빛은 열이 거의 없고 속도는 전기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괜히 빛의 속도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겠죠. 지금 반도체 업계에는 CPU, 공동 패키징 과학기술이라고 해서 전기 신호 대신 빛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이 빠르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소재가 바로 유리입니다. 유리는 광섬유의 원료이기도 하고 빛을 굴절없이 통과시키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미 유리기판 위에서 작업하고 있는 기업들의 CPO 시대의 인프라를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의 양산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목표를 잡고 세종시에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에 있고요. SKC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함께 합작사 앱솔릭스를 세워서 조지아 공장에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고요. AMD, 인텔과 같은 글로벌 고객사들과 인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LG 이노텍도 뛰어들었고요. 일본의 이비덴, 대만의 유니마이크론까지 전 세계 기판 강자들이 유리기판 시장에 줄줄이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그 생태계를 뒷받침하는 장비 기업들, TGV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필옵틱스, 검사와 리페어 장비를 담당하는 기가비스와 HB 테크놀로지, 유리기판 표면 처리 소재를 공급하는
IC캠, 원자층 증착 장비를 개발 중인 주성 엔지니어링, 이 기업들은 유리기판 공정의 핵심 장비와 소재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여의도 증권가의 전문가들 역시 여러 유리기판 기업들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각종 기술 리포트들 역시 돌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설명해드린 기업들 말고도 시장이나 뉴스에도 알려지지 않았고 언급도 안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눈치 빠른 소수의 세력들 정도만 천천히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이 포착되고 있죠. 반도체에 유리기판을 만드는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유리를 공급해주는 이 기업이 시장에 알려지거나 뉴스에 뜨는 순간 끝입니다. 그 전에 먼저 세력들이나 기관, 외인들보다 먼저 차트에서 포지션을 잡아야 돈을 왕창 벌 수 있겠죠. 아쉽게도 제가 유튜브에서 해당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면요,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리기판의 원재료인 유리를 공급해주는 해당 기업이 뉴스에 뜨기 전에는 싸게 사고 뉴스에 떠서 남들이 다 알 때는 팔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기업 알고 싶으시죠? 영상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228-1488로 유리 단 2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반도체의 중요한 원재료인 유리를 공급해주는 기업의 이름과 함께 언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가와 매도가 등등 정확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반도체 테마주들이 칩을 만드는 기술에만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의 주인공은 그 칩들이 마음껏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유리기판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플라스틱에서 유리로, 전기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AI 시대의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생존 필수인 선택입니다. TGV의 한 공정을 장악한 장비사 하나가 CPU 광학 통로 소재를 독점하는 공급하는 기업 하나가 다음 사이클의 한미 반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길목을 먼저 읽고 선점하는 사람이 다가올 반도체 시장의 진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주인공 유리라는 새로운 소재가 가져올 혁신에 반드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말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타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누군데요? 예?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실전 대응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메가 트렌드를 확인했다면 당장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좋은 재료들과 차트가 준비된 종목은 설명해 드렸으니 이제 남은 건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의 문제가 남아있죠. 직장과 사업 그리고 일하시느라 바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짚어드렸던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당장 내일 갭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베스트 종목을 선별해 두었습니다. 정보는 아는 것보다 실행할 때 더욱 가치가 있는 법이죠. 장 마감 전 가장 승률이 높은 타점을 잡아드리는 종가 베팅방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기 전에 입장하셔서 진짜 수익을 경험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현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오늘 제 영상을 처음으로 보신 분들이나 아직 소통방에 안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화면 옆에 보이는 이 종가 베팅방에 바로 입장하셔서 당장 내일부터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고요?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종목들만,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만 엄선해서 이 주단풍이가 종가로 베팅할 수 있도록 추천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요즘은 장기 투자보단 단타나 스윙 투자를 많이 하고들 계시는데 전날 안전한 자리에서 미리 매수를 하고 다음날 오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것을 편안하게 걸어놓고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구독자 인증만 되면 바로 이 종가 베팅방에 여러분들을 초대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부산 테스나입니다.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AI 반도체가 이끌고 있는 거대한 흐름, 그 중에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의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AI와 고성능 반도체를 향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비메모리 분야의 강력한 수혜주로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태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죠. 반도체 업황이 회복 시에 가장 빠른
실적 개선이라는 수혜를 얻을 수 있고, 중형주의 특성상 기관의 수급과 거래 대금이 유입될 때 상승 탄력이 강하게 터지는 만큼 지금이 바로 이 핵심 테마주에 들어갈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 아크입니다. 추천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섹터의 순환매가 돌 때마다 늘 가장 폭발적으로 반응했던 종목입니다. 최근 AI와 모바일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비머리 테스트 및 패키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소형주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시가총액이 가벼운 편이라 기관의 수급이나 거래 대금이 조금만 유입이 되어도 상방으로 강하게 튈 수 있는 변동성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테마주들이 동반으로 상승하는 장세에서 단기 급등을 노리기에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죠. 거래량이 붙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탄력을 받는 종목인 만큼 오늘 종가로 이 길목을 지켜두기에 가장 매력적인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자율주행과 AI가 이끄는 미래차 혁명, 그 핵심인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전장 반도체 확대 기조와 직접적으로 맞물려서 확실한 성장이 보장된다는 점이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AI라는 시장의 주도 테마를 모두 엮을 수 있는 만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순간 전장 대장주로서 치고 나갈 폭발력을 갖춘 알짜 중형주입니다. 자금이 집중된다면 걷잡을 수 없이 급등하는 탄력적인 구조인 만큼 본격적인 거래 대금이 터지기 직전인 오늘 종가에서 반드시 길목을 선점해둬야 할 자리란 뜻입니다. 지금 현재 소통방에서 100만원을 놓고 시작을 해서 이미 10배에서 2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10%에서 20%만 해도 여기에다가 복리까지 붙어버린다면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소통방은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운영할 때는 유튜브 채널 성장 자체에 욕심이 나서 솔직하게 1000명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익 자체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300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잠깐 움직이셔서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급등 단 2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인원 제한 때문에 참여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영상 꾸준히 봐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 소통방 모집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입장 가능하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테마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돈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바로 저출산 테마주죠.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년 전 1.19명에서 0.75명까지 내려왔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라는 거죠. 지금 추세라면 100년 뒤 대한민국의 인구는 현재에서 20%가 줄어든 숫자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사람이 의외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인구가 사라지고 있는 나라라고 언급을 했죠. 심지어 다른 방송에서는 북한은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들어오면 된다 라고 말할 정도죠. 그런 만큼 전 세계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저출산 문제를 과연 정치권이 내버려 둘까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혼부부에게는 1억 대출과 첫째를 출산하면 이자 면제, 둘째를 출산하면 대출 원금의 50% 감면, 셋째 출산 시에는 전액 탕감 혜택까지, 이에 더해 아동수당 확대와 육아휴직, 돌봄 서비스 확대에 이어
추경 예산도 19조 원을 책정했죠. 이는 앞으로 돈이 움직인다는 거고 주식시장에서는 저출산 테마주로 돈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미 시장에서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저출산 관련 테마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가방 컴퍼니가 있습니다. 진짜로 돈을 벌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출산 정책 테마주 안에서요. 지금 시장에서 유독 언급이 안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뉴스에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테마 종목 리스트에도 안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런 만큼 이 종목은 지금 일반 투자자들이 알기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라는 거죠. 제가 이 종목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수급이죠. 지금 차트를 보면요. 조용하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런 정책 테마주들에서는 뉴스가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을 시작한 종목들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투자자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그리고 테마가 다시 한번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다음 저출산 대장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보다는 구독자님들인 경우가 많겠죠. 제가 이 종목을 선물로 드릴 건데 간단합니다. 위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010-228-1488로 출산 단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딱 10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단기간에 목돈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출산 단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다음날 바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먹는 파란 계좌를 혈색이 도는 빨간 계좌로 만들어드리는 저는 주단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